언제나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어도 꿀리지 않아. 쩌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선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어쩔 건데를 시전합니다. 한 가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밟혀보지도 않아놓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정치인을 만나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알아서 겨요. 근데 뭐하러 겨? 그 사람이 너한테 뭔가를 때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뭐 어쩌라고. 이 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감하고 관련된 거예요. 경제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논어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로라고 하는 조폭 출신의 공자 제자가 있어요. 자로를 칭찬하면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비 가죽 옷을 입은, 그러니까 유치금으로 하면 밍크 옷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단비 가죽 옷을 입은 귀족들에게 귀족들 틈에서 자로는 삼배 옷을 입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남들은 한 1억짜리 지금 코트를 쫙 빼입고 있는데 동대문을 입고 온 거야. 그런데도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당당한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됨됨이랑 관련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서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의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상처받았다라고 할 때 동기론과 결과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종교는 동기론입니다. 현상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건 결과론이에요. 네가 얼마나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했느냐가 아니고, 여기 출판사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대박 나면 다 묻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했어요, 저거 잘못됐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묻히고 가는 거예요. 이겼는데 뭐 뭔 소리예요. 그래서 현상적 결과가 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과론자예요. 동기에 힘을 쏟기는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 내는 얘기 했었잖아요. 책을 그렇게 많이 내도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해요? 잘 팔리는 책이 중요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연락에 작업할 때 재미있고 안 팔리는 책 가장 저주합니다. 결과값이 그렇지 않다면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는 차치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의 룰이 이 나라는 하나의 룰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걔랑 나랑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배려를 해줬는데 그 사람은 네가 뭔데 나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약간 성추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성추행이면 성추행인 거야. 왜 눈을 그렇게 떠? 그럼 눈을 감고 댕기자. 그럼 눈을 감고 댕겨? 그럼 보는 걸 어떻게 해? 상처 주지 않고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이 따로 있을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두 종류로 구분하거든요. 저는 남 앞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영상을 1000개는 본 것 같아요. 이런 야리한 말투를 제가 개발해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상하게 말하면서 5분 만에 안 듣게 하고 상대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내용을 전달하고 개그맨처럼 재밌는 얘기를 해주거나, 근데 나는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재주는 없으니까 내용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를 듣게 하려면 비속어도 쓸 수 있는 거고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관점들을 환기시켜서 계속 주의 집중해서 듣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해낸 교수법인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더라. 우리 같은 화법으로 얘기했을 때 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더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배웠고, 말 잘하는 사람의 어떠한 흐름이 있어요. 방식들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 말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 끌고 가는, 기승전결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하나를 폭탄 같은 걸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과 달리 한 그룹의 말 잘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솔하게 말하는 사람. 말을 잘하거나 아는 게 많지 않아. 하지만 너무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줘요. 들을 거 진짜 1도 없다? 듣게 돼. 화법은 없어. 진솔함이 강하다면 그러면 수식이 필요가 없어요. 진료가 좋으면, 금이면 굳이 세공 이쁘게 안 해도 돼. 나무는 연락에 깎아야지. 그래서 진솔함만 있어 장착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심전심? 문제라기보다는 특징이에요. 내 마음 네가 알지? 라고 하는 건데 말 안 하면 몰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안 하면 몰라요. 계속해서 말하고 표현해주고, 이 정도면 제가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
인공지능을 쓸 때 친절함을 발휘하듯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해 주듯이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싫으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캐릭터가 불친절한 스님, 막말의 리더십이라고 처음 만났는데 막말 좀 해주세요. 김구란 줄 알았어. 막말의 리더십. 존중의 리더십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리더십, 네. 존중의 리더십, 겸양의 리더십 이런 거는 쩌리들이 하는 거예요. 네. 막말의 리더십. 네. 스님의 주변 분들이 굉장히 관대하다. 그런 거 맞나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혼자 있으면 외롭다.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한국과 일본이 붙어 있어도 엄청나게 큰 게 일본 사람들은 게임을 해도 혼자 게임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떼거리 게임을 그치. 합니다. 일본 사람을 만나면 떼거리로 좁혀버립니다. 리인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 사람들의 떼거리 구조랑 관련된 거예요. 뭐 공성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특수 구조인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해체되고 있어요. 떼거리 안에서의 내 위치를 비정하는 집단주의 안에서의 위치를 비정하는 편안함과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율배반 원칙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같이 있을 때 화락한 사람 이게 최고래. 같이 있을 때는 화합하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은 사람. 그런 거는 사실은 내면의 중심이 선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이 선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언제나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어도 꿀리지 않아. 쩌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선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어쩔 건데를 시전합니다. 한 가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밟혀보지도 않아놓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정치인을 만나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알아서 겨요. 근데 뭐하러 겨? 그 사람이 너한테 뭔가를 때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뭐 어쩌라고. 이 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감하고 관련된 거예요. 경제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논어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로라고 하는 조폭 출신의 공자 제자가 있어요. 자로를 칭찬하면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비 가죽 옷을 입은, 그러니까 유치금으로 하면 밍크 옷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단비 가죽 옷을 입은 귀족들에게 귀족들 틈에서 자로는 삼배 옷을 입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남들은 한 1억짜리 지금 코트를 쫙 빼입고 있는데 동대문을 입고 온 거야. 그런데도 어쩌라고를 시전합니다. 당당한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됨됨이랑 관련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서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본립이 도생이라고 합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 외물에 치중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명품으로 이렇게 해도 명품에 또 명품이 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명품 중에 명품이 에르메스라고 하지만 에르메스도 한 땀 한 땀한테 안 돼요. 그 위에 또 있는 거야.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네가 허덕이지 않을 수 있느냐?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겠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거고 땅 밑에는 지하 있는 거예요. 그건 계속 그 가치로서는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을 어디에서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 어쩔 건데 그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뭐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돈이라도 주면 굽지. 돈도 안 주는데 알아서 굽어요.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걸 여러 번 봤거든. 그럼 그 사람이 굽으면 잘해주느냐? 안 해줘. 왜? 계속 굽었기 때문에. 스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력이 좋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시해라. 무시해라. 대우를 해주지 말고 무시해라. 그러면 너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네가 대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너를 잊어버린다. 역설이네요. 무시하면 저거 뭐지? 이러면서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봐. 네가 처음이야. 나쁜 남자지. 멋있지 않아?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 않고 같이 있을 때는 활약한 사람. 그거는 변화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변화의 타고 자유로운 가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라는 게 답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게 답도 아닌 거예요. 혼자일 때는 혼자가 충분한 거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게 충분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런 것도 거죠. 돼. 네. 변화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기개발서 중에 잘 팔리는 것들의 특징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세뇌 구조를 말 많이 안 하더라고. 이것들이 날로 먹더라고. 그래서 마치 될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책을 보고 행복한 거는 그걸 팔아먹은 놈만 행복하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뚫고 나오려고 했으면 뚫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뚫고 올라오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세상만 탓하고 있고 그거를 부채질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나마 있는 의지마저도 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불만 세력들만 늘어나는 거죠.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도려내든지 치료를 해야지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결되냐?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잔인하고 사람이 매몰차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던가.